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당시 검찰의 강요와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이나 위증을 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권감독관실 네네. 어떤 건가요, 이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201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예. 그 누가 맡느냐? 차장검사 바로 밑에 예. 고참 부장검사가 맡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예. 수사 과정에서 인권 관련해가지고 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예. 뭐 진정 사건 같은 거 있으면 그 인권 감독관이 하고, 예. 그다음 이제 내부 비리 감찰도 인권 감독관이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형사 사건은 피의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예. 있거든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임무도 인권 감독관이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감독관이라고 한 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용어 자체가요? 네네, 예. 인권 보호관이나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 마치 근로감독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책상이 달라졌다. 아, 예. 이전에는 그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때 앉는 책상이 의자가 예.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 지금 의자부터 많이 달라졌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검사나 거기 수사관들이 인권 감독관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달라졌다는 건 분명한 네네. 경험이시고요. 네네. 근데 요번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법조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권 감독관이 아주 고참 부장 검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배치가 됐으니까 예. 이번에도 중앙지검에 그 유능한 검사가 가셨더라고요. 예. 예.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3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동료 수감자가 네네. 이걸 냈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네네.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 3년? 차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예. 드렸듯이 예. 그때는 그 사람이 진정을 냈던 분이 예. 그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증언 교사죄는 그 미수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차피 형사 사건화 되기 어려운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갖다가 쓰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요번에 지금 자기가 그 증언을 갖다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신 분은 직접 증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아, 경우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경우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의지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텐데요. 네네. 어제 저희 뉴스에 나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신 네네.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깬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분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없는 백 없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변호사님. 지금 네네. 추 장관 얘기 들어보셨지만 네네. 의진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정 변호사님께서는 재심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네. 공수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실체적 진실 어떻게 밝혀야 되나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추 장관 말씀하신 게 제가 두 가지로 읽었는데 예.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예.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저는 이 말이 좀 걸리거든요. 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것이 실체적 진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어쨌든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방법 등은 일단 그것부터 뿌리 뽑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명백한 그 증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나오면 추가로 재심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좀 다른 얘기 좀 네. 여쭤볼까요? 장제연 의원 아들 오늘 판결 보셨습니까? 혹시? 네네, 봤습니다. 음주 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죠? 네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법조인 보시기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건을 갖다가 보면 예.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예.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면 운전면허 그 취소 수준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연히 다쳤겠죠. 사실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예. 같고요. 예. 죄목이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고 예.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한 것도 그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를 갖다 바꿔치기 한 게 뭐가 되냐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고요. 아, 예. 또 그 과정에 이제 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 사기 방지법 그 위반도 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예. 장제원 의원 아들 측에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심지어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쓴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그 부분을 중시해가지고 예. 만약에 그런 탄원서 없었으면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아, 탄원이 있고 피해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선 네네. 이 판결은 상식적인 건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 그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달려 있는 거고, 거고요. 네네. 예. 돈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온라인 수업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대학들 온라인 수업하는데 네. 한 학교에서 문제됐습니다. 뭐냐 네네.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학생 거의 80% 이상이 가담해서 이제 시험 부정 행위를 했다는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0점 처리됐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게 더군다나 의대예요. 예.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고 있어서 요즘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인하대 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하대 의대 제가 찾아봤더니 정원이 49명이에요. 예. 그런데 요번에는 109명 중에 왜냐하면 유급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1, 2학년 합쳐가지고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본 모양인데 109명 중에 무려 91명, 예. 퍼센트로 따지면 83%가 예.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온라인 시험이니까 사실상 오픈북이죠. 그렇죠. 감독관도 예. 있을 수 없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갖다 했던 예. 거고 또 잘 모르겠으면 메신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정행위를 갖다가 했는데 예. 아마 IP 추적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데서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뭐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도 이걸 어떻게 막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철저하게 뭐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둔다든지 예. 그래야 될 텐데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것 같고 시험은 뭐 대면 시험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네네 기말고사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얘기로 좀 넘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요. 네네. 재판 전망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예.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그 진행이 안 됐던 게 예. 피해자가 별로 이렇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경찰 조사에 예. 응하면서 급물살을 갖다가 탔고요. 아, 예. 그다음에 피해자 이야기가 강력 처벌을 원한다 그런 예. 이야기를 갖다가 했대요. 예. 그런데 이제 구속 사유가 예.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부정, 증거 인멸, 그다음에 도피 이런 3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예.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뭐 이렇게 주거가 부정하신 분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을 것 예. 같고 예. 결국은 이제 증거 인멸인데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백을 갖다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은 사실은 구속 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것도 역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판사의 거기 때문에 재량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네네. 추행 혐의가 추가됐단 말입니다. 네네. 이번 케이스랑 좀 다른가요?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옛날에는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없었어요.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있었는데 예. 아, 추행죄는 추행은 없다가 없었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뭐가 있냐면은 행위의 양태가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위력 같은 정도의 그 강제력이 있으면 추행이 인정이 됐는데 예. 사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가지고 예. 한 거가 그 피해자가 한 거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야 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강제추행죄가 형량이 훨씬 세요. 아, 10년 이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되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